오늘은 가난 때문에 멸시당하던 어떤 선비의 막판 뒤집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땅에 가난하지만 친구 사귀기를 무척 좋아하는 윤생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윤생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기가 무섭게 곧장 북촌에 사는 친구 집 사랑에 갔다. 그 집에는 늘 돈 있고 권세 있는 양반이나 양반집 자제들 8, 9명이 한데 모여 놀곤 하였는데 하루하루가 잔치집 같아서 소리꾼과 기생, 술과 안주, 음식 따위가 끊일 줄을 몰랐다. 윤생은 날마다 참석했는데 동무들이 보기에는 놀기보다는 끼니를 때우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그러니 같이 놀던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윤생은 악의를 품고 행하는 놀림을 꾹꾹 눌러 참았다. 모임에서는 가난뱅이 윤생을 비웃는 일이 이제는 거의 소일거리가 되다시피 하여서 행여 윤생이 집에 일이라도 있어 못 올라치면 사람들은 되레 장난감을 빼앗겨 뿔난 아이처럼 간절히 그를 기다렸다. 하루는 종일 비가 심하게 왔는데 그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윤생이 뒷간에 간 사이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꾸몄는데 마침 볼일을 마치고 뒷간에서 돌아오던 윤생이 고스란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못 들은 척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놈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생을 보고 다정스레 말했다. 자네는 집안도 넉넉지 못한 데다가 나이도 적잖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죽을 걸세. 우리가 이렇듯이 절친한 터에 우리 중에서 조문을 안 하고 부조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환이 닥치게 될지 미리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때가 돼서 부인이 애를 낳는다든지 아들이 역병을 앓기라도 하면 이것저것 금기가 많은지라 우리가 이렇게 절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자네의 시신을 만지거나 혹은 염을 해볼 수나 있겠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자네와 약속하니 모모는 초상후 졸고까지의 일체 비용을 맡고 모모는 입관에 드는 비용을 맡고 모모는 산역에 드는 비용을 맡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네. 윤생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긴 하지만 자네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감사할 따름이네. 다른 사람이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무릇 상갓집 관으로 쓰는 목재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 지 차이로 가격이 크게 다른 것이니 혹시라도 그때 가서 뜻밖의 시세가 비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자네가 죽었다고 치고 염습해서 미리 관의 견적을 뽑아서는 사두는 것이 어떨까 하네. 모두 다 그게 좋겠다고 하고는 윤생을 붙들어다가 억지로 눕혔다. 윤생은 누워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잘하면 그동안 당한 멸시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윤생이 눕자 사람들이 쭉 늘어서서 수건이며 끈 따위를 마루 위에 깔아놓고 그를 끌어다가 그 위에 눕힌 다음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염을 해나가다가 숨이 막히게 되자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풀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웃다 보니 이상하였다.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이다. 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염을 풀고 살펴보니 숨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았다. 깜짝 놀란 9사람은 윤생의 손과 발을 주물러 보기도 하고 윤생의 입에다 우황청심환을 잘게 잘라서는 입속에 흘려 넣어 보기도 하면서 서로 남의 탓하기에 급급했다. 모씨가 너무 지나치게 잡아먹더라고. 모 씨의 주장이 해괴망측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짐짓 죽은 척하고 있는 윤생은 일행의 호들갑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양반 세도가의 하인들이 살인이 났다고 여기고는 놀라서 각자 제 주인집에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아연실색한 9집의 부녀가
다투어 사람을 보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소식을 물어왔다. 어떤 사람이 제안하였다. 윤생의 모친과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비록 죽은 척은 하고 있지만 노모가 놀라 우실 것 같아 은근히 걱정된 윤생이 약하게 숨을 쉬면서 기지개를 켰다. 그러자 9사람이 우르르 몰려와 손을 잡고는 나를 알아보겠나? 아까는 잠깐 잠이 들었던 게지. 하면서 한마디씩 위로하더니 크게 안도했다. 생기를 잃고 멀건 누나를 멀뚱거리던 윤생이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쳐다보다가는 문득 목을 놓아 통곡했다. 잠시 후 울음을 그친 윤생이 말했다. 내가 떨어진 옷을 입고 해진갓을 쓴 몰골로 이렇듯이 가냘픈 목숨이나마 부지를 한 것은 모두 자네들 덕택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자네들의 노고에 어떻게든 보답할 요량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도리어 자네들에게 애군을 끼치고 말았으니 차라리 내가 확 죽어버리는 게 나을 성심네. 라고 하면서 목이 매자 사람들이 술과 차를 권하여 윤생의 정신을 수습하게 했다. 그러자 훌쩍거리던 윤생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평소 저승 따위는 믿어본 적도 없다네. 그런데 아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삼도천을 지나 저승 구경을 하게 되었지. 가보니까 귀신 얼굴을 한 나졸들이 좌우측에 널찍하게 늘어서 있는데 불꽃이 날름거리는 가마솥이 마당에 줄지어 있고 형벌을 가하거나 고문을 하는 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 것이 한양에 있는 의금부와 다를 바 없었다네. 높다란 건물, 화려하게 술을 놓은 부채 밑에 있는 염라대왕인 듯한 자가 책상을 놓고 앉아서는 나를 불러서 물었네. 너는 무슨 죄를 짓고 왔느냐? 내가 부복하고 대답했다네. 붙들려온 죄인이 그 곡절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끝에 곁에 있던 야차가 아랬다네. 소인이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귀문관 앞에서 어정거리는 차가 있길래 그냥 데리고 왔을 뿐으로 그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그때 불쑥 나타나 아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염라대왕을 모셔받드는 판관이었다네. 요사이 부유한 백성들의 교만이 날로 치성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생사를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모 9놈이 변태스러운 장난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억지로 묶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벌컥 화를 내면서 별도로 선발한 귀졸 27명을 시켜서는 9놈을 잡아다가 저승에 오게 가두고 쇠착고와 돌수갑을 채운 뒤에 염라국 조정에 아래도록 철옹성 장군에게 단단히 타이르길래 내가 통곡하면서 애걸했지. 저들 9사람은 본디 성품이 착한 자비로운 자들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을 조달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소인의 숨이 저절로 막힌 것이 없고 9사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염라대왕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더군. 그놈들이 평상시에 가난한 친구와 친척들에게 악행을 일삼을 뿐 돕거나 돌봐주는 은혜를 베푼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잡아오는 걸 잠시 보류하고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도록 하자. 그러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렇게 아뢰더라고. 그 9놈에게 재산을 둘로 쪼개어 반을 이 사람에게 주게 하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염라대왕이 아직은 야차들에게 내가 한 명령을 거두어드리지 말라. 고하면서 그를 내보내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자 곁에 있던 집사가 손으로 내 등을 떠밀어 구름에 태우더라고. 내가 바람을 타고 가볍게 떠올라 여기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자네들이 곁에 있는 걸 보니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슬프네. 나 하나쯤 죽는 것이야 이상해할 것도 없다지만 이제 무슨 면목으로 여러 동물을 다시 대할까? 이렇게 말하면서 윤생이 울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9사람은 본디 식견이 얕고 무식한 자들이었으나 부모 잘 둔 덕으로 흥청망청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저승의 정가를 듣고서
어찌 아무 일 없는 듯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마침내 다투어 돈 보따리를 꺼내다가 혹은 300냥 혹은 400냥 가치의 은자를 윤생에게 보내주게 되니 불과 며칠 만에 3천여 냥이 넘는 돈이 장롱 하나에 가득 차게 되었다. 며칠 후 윤생은 북촌 사랑채 모임의 작별을 고했다. 그런 다음 3천여 냥의 돈을 어음으로 바꾸고는 한양을 떠났고 다시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사치를 일삼고 적선은 마다한 채 무당굿에만 빠지거나 판수를 청에다가 경을 읽는 등 애초부터 절약할 줄을 모르는 데다가 돈 생길 곳은 없는데 돈만 물쓰듯 써대니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3, 4년 만에 기와집이 초가집이 되고 몸에 걸칠 옷가지며 입에 풀칠할 음식도 없게 되자 지천으로 옷이 있어 마침내 좀이 쏠면서 비단 옷가지들이 장롱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오래돼서 못 먹게 된 간장, 된장을 내다 버리던 그 시절을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9명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만나질 않았고 행여 길모퉁이에서 서로 마주치기라도 할라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갔다. 10년 후 윤생이 그 사이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한양에 돌아왔다. 소문에 의하면 3천냥의 돈을 가지고 서해 바닷가의 염전을 몽땅 사서는 온 가족이 10년을 기약하고 달려들어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했다. 윤생은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9집 사람을 찾아낸 뒤 원금의 2배나 되는 돈을 주고는 돌아갔다.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법인데 부모 덕으로 고대광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며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 가벼운 농담이나 주고받는 자리에서 죽은 척했던 윤생에게 이러한 신묘한 계책이 있을 줄 어디 꿈이나 꿨겠는가?